이번에 우리는 박범수 씨가 자주 사용하는 2단 막대지를 이용해 얕은 수심층의 뱅에돔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오늘 시간에는 2단 막대지와 비슷한 면을 지니고 있지만 또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목줄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목줄지는 2단 막대지에 비해 좀 더 깊은 수심층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뱅에돔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목줄지를 알고 사용하면 뱅에돔 낚시에 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데 오늘 새롭게 유행하는 목줄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안녕하십니까. 뱅에돔 낚시 내게 말해봐의 박범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이 소매물도에 모시고 뱅에돔 낚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목줄지 잘 알고 계시죠? 요새 많이 화제가 되고 여러 낚시인들이 자주 애용하는 목줄지를 목줄지의 기본적인 원리, 그 다음에 목줄지의 운영법, 목줄지의 종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뱅에돔 낚시 전문가 박범수. 그는 일본 최고의 낚시 명인들로부터 다양한 뱅에돔 낚시 기법을 전수받고 이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해 많은 낚시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낚시 전문가다. 목줄 한 2발 반에 목줄지를 한 4m 지점에 거기에다가 갖다 놨고 계속 낚시를 했습니다. 요즘 뱅에돔 낚시에서 목줄지 사용은 유행처럼 빠르게 번지고 있다. 뱅에돔이 자주 출몰하는 주요 포인트마다 목줄지를 이용해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도 그럴 것이 5, 6월에는 뱅에돔이 얕은 수심층에서의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2단 막대지가 효과적이었지만 뜨거운 태양이 자기 알아수록 수표면의 온도는 올라가게 되고 뱅에돔은 수심 깊숙이 가라앉게 된다. 따라서 한여름 뱅에돔 낚시에 있어서 좀 더 깊은 수심층을 공략할 수 있는 목줄지의 사용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른다. 지금 목줄지를 쓰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아주 극소형 광도를 바늘 바로 위에 닿습니다. 요즘 뱅에돔 낚시에서 목줄지가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각종 낚시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체위를 보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목줄지를 사용해 뱅에돔을 공략하고 있고 이렇게 목줄지를 이용함으로써 뱅에돔 낚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수들은 각자 자기 개성에 맞게 목줄지를 변형시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야말로 2004년 여름 목줄지를 이용한 뱅에돔 낚시는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잡어들이 엄청 많네요. 이 잡어들이 주로 저 망상어하고 자리돔인데 지금 물 수면에 많이 떠 있거든요. 그냥 활성이 좋다는 얘기니까 뱅에돔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뱅에돔이 밑밥을 지속적으로 뿌려주면은 뱅에돔이 분명히 여기는 뜰 것 같은 장소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드렸듯이 목줄지를 세팅하도록 하죠. 현재 찌는 전유동 EX00 사이즈, 그 다음에 밑에 조수 멈춤봉을 사용했습니다. 여기다가 오늘 제가 세팅할 목줄지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잠금 스토퍼 지금 고무가 3개가 있죠. 2개, 3개. 이거는 지금 목줄지를 세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맨 밑에 있는 고무를 빼고 그 핀에다가 목줄지 고리를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고 다시 고무를 세팅하게 되면은 간단히 완성되게 되죠.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땐 이렇게 부착을 하고 필요 없을 땐 바로 떼버리고 상당히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는 목줄지입니다. 자, 목줄지는 제로를 사용했는데 지금 오늘 뱅에돔이 그렇게 깊이 물 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은 봉돌을 세팅 안 한 채비로 먼저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수 씨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목줄지 채비는 1.2호의 낚싯대에 원줄 2호, 목줄 1.2호, 그리고 제로제로의 부력을 가진 던질지와 제로 부력의 목줄지로 채비를 구성했다. 특히 아직 해뜰 무렵이라서
뱅에돔이 주로 얕은 수심층에 떠오를 것이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박범수 씨는 봉도를 달지 않고 우선 낚시를 시작해보기로 한다. 아침 일찍 포인트에 도착한 박범수 씨는 우선 밑밥을 뿌려 잡어의 활성도를 높이고 있다. 늘 말씀드렸듯이 잡어를 일정한 한 곳에 모아놔야 되겠죠. 발밑에 밑밥을 줘서 일단 잡어를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비는 약간 멀리 던져서 일직선으로 끌어주고 잡어들이 없는 데서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밑밥을 한 번 더 뿌려가지고 밖에 나간 잡어를 다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밑에 잡어용 밑밥을 뿌리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뿌리는 것보다 지금 이 밑밥을 뿌리면 어디 가서 내 채비하고 동조될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현재 발밑에 밑밥을 뿌렸습니다만 멀리 조금 멀리 포말지대가 보이실 겁니다. 이 포말지대에 여기서 뿌려진 밑밥이 조금씩 흘러나가다가 저기서 일단은 멈추게 되죠. 그래서 채비를 던지더라도 저희는 그 동조를 생각해서 포말지대보다 좀 멀리 던져서 가라앉히면서 포말지대에서 세팅되도록 채비와 밑밥과 미끼를 구성시켜 주셔야 될 겁니다. 뱅에돔 낚시에 있어서 밑밥을 뿌리는 건 당장 잡어를 잡아놓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미끼와 동조되어 뱅에돔을 띄우는 것 역시 밑밥의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조류의 흐름을 통해 어느 지점에서 밑밥과 미끼가 동조되는지를 관찰한 후 밑밥을 뿌리고 미끼를 투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지금 아까 보셨던 포말지대가 발 앞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채비가 갯바위벽으로 붙고 있어요. 지금 조류가 위에서 밀리는 조류가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잡어들도 그 밑밥을 쫓아서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는 잡어 집중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채비에 미끼가 남아있을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아서 미끼를 갈아주고 좀 더 멀리 원투시켜서 가라앉히면서 발밑에 들어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조류의 방향이 일정하여 박범수 씨가 의도한 대로 밑밥과 미끼가 동조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사람은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자연 앞에 무기력할 뿐이고 박범수 씨 역시 방향을 바꿔 발밑으로 흘러들은 조류 때문에 예상했던 지점에서의 밑밥과 미끼의 동조는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에 무너질 박범수 씨가 아니다. 조류는 변하게 마련이고 조류가 변하면 그 변화에 따라 다시 한번 밑밥과 미끼가 동조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면 그만이다. 새로운 조류의 흐름을 따라 새롭게 밑밥과 미끼를 동조시켰으니 이번에는 확실한 입질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너무 늦었다. 아이. 조류의 흐름에 따라 밑밥과 미끼를 동조시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기다리던 첫 입질이 왔다. 하지만 잡어인지 뱅에돔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처음 온 입질을 놓쳐버린지라 아쉬움은 크기만 하다. 제가 카메라 의식해가지고 카메라 챔질하는 걸 잡으려고 너무 기다리는 탓에 고기가 미끼만 먹고서 가버렸네요. 다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줄지가 한 1.5m 정도 잠긴 상태에서 어신을 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채비를 담궈서 목줄지가 내비게이션 기능으로 조류를 잡아서 한 1.5m 정도 내려간 상태에서 입질 한번 다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m 깊이의 수심층을 공략하고 있는 박범수 씨. 수표면으로 보이는 잡어들의 움직임은 무척이나 활발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뱅에돔은 많이 떠오르지 않고 있어 박범수 씨는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 매물도는 통영에서 100길로 1시간, 거제권에서는 한 30-40분, 이제 외해로 빠져나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매물도는 소매물도하고 대매물도하고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현재 있는 자리는 소매물도, 등대가 저 멀리 보이죠?
여기가 소매물도입니다. 남해동부에 저 사람이 사는 유인도 중에 아마 제일 먼 데가 여길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쪽에는 여객선이 객선이 정기적으로 다니고요. 이쪽에서 저희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금 더 나오면 국도, 그 다음에 거제 홍도, 그 다음에 대구울비, 또 등역, 지금은 낚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등가도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요 섬 너머 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뱅에돔 낚시가 거제 통영권에서 활성화되는 제일 활성화된 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매물도, 그 다음에 저쪽에 가서 연화도, 그 다음에 두미도, 갈도, 이 선상이 뱅에돔 낚시가 많이 활성화되고 저희들을 즐겁게 해주는 지역이라 할 수 있죠. 요걸 넘어가면은 바로 원도권이 되는 거죠. 원해권은. 그래서 그쪽은 여러 모종, 부시리, 참돔, 물론 긴꼬리 뱅에돔, 이런 것들까지 나오는 지역이 됩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거센 조류를 만들어내는 곳에서 주로 서식하는 긴꼬리 뱅에돔과 차고 흐린 물에서도 곧잘 적응하고 조류의 흐림이 다소 적은 곳을 좋아하는 일반 뱅에돔의 특성에 따라 긴꼬리 뱅에돔과 일반 뱅에돔의 한 나이는 다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대매물도, 소매물도, 연화도, 욕지도로 이어지는 섬 주변에는 일반 뱅에돔이 한난을 이루고 있고, 대구울비도, 소구울비도, 국도와 좌사리도, 갈도까지 좀 더 남쪽에 위치해 나란히 연결된 섬 주변에는 긴꼬리 뱅에돔 라인이 형성된다. 비교적 깊은 수심층의 뱅에돔을 공략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한 약한 입질에도 쉽게 입질 파기 쉽다는 이유로 요즘 목줄지 채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이렇게 목줄지를 사용하는 낚시인들은 자기 자신의 스타일대로 채비를 세팅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그들은 목줄지 역할에 대해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목줄지 채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을까? 여러분, 목줄지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목줄지를 왜 사용하십니까? 어떠한 목적 때문에? 목줄지의 가장 큰 기능은 첫 번째 내비게이션, 길 안내자 역할. 두 번째, 쿠션을 주는 역할. 채비에 쿠션을 줘서 고기가 미끼를 먹을 때 위화감을 없애는 작용. 세 번째, 그 어신지의 기능으로서 약한 입질이나 옆으로 가는 얕은 층의 입질을 잡아내는, 이 세 가지 기능이 목줄지의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비게이션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내비게이션이란 무슨 의미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 안내자. 이게 채비가 수중에서 떨어진 채비가 이렇게 정렬이 되게 되면은 목줄지하고 어신지가 간격이 조금 벌어지게 되면서 미끼가, 물론 봉돌의 무게나 이런 부하 때문에도 있습니다만, 그 채비가 미끼가 있는 바늘이 채비를 끌고 내려가면 이게 점점 잠기기 시작합니다. 잠기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잠기는 부분이 조류를 받게 되죠. 목줄지가 조류를 받게 돼서 채비의 조류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밑밥이 흘러가는 지점에 채비를 흘려보내는, 동조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줄지의 기능 중에서 가장 큰 내비게이션은 밑밥의 흐름, 조류의 흐름에 채비를 동조시켜서 보내주는 역할이 되는 거죠. 목줄지의 기능은 첫째, 길 안내자 역할을 하는 내비게이션 기능. 둘째, 고기가 입질을 할 때 위화감을 없애는 쿠션 작용. 셋째, 약한 입질이나 옆으로 가는 입질을 잡아내는 어신지의 기능이다. 이 중 목줄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첫 번째로 소개했던 내비게이션 기능이다. 2단 막대지와는 다르게 목줄지는 보다 깊은 수심층을 공략하면서 조류의 흐름에 채비를 동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제로 목줄지에 봉돌을 하나도 안 단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은 채비가 정렬이 돼서
조류가 이 미끼를 끌고 가기 시작하면 목줄지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줄지가 가라앉는 시점을 한번 봐주십시오. 현재는 목줄지로 얕은 수심을 공략하기 위해 봉도를 달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목줄지 채비의 움직임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자, 지금 채비가 어느 정도 정렬이 되니까 목줄지하고 어신지의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채비가 이제 조류를 받아서 미끼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목줄지도 가라앉을 겁니다. 자, 지금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하네요. 저런 상태라면은 내 채비에 미끼가 아직 달려있다. 목줄지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죠. 자, 목줄지가 조류를 따라서 채비를 끌고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서 또 하나, 가능하면 목줄지는 천천히 내려가도록 세팅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천천히 내려간다는 의미는 미끼를 여러 층에 천천히 탐색해서 내려간다는 의미하고 같아지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봉돌을 많이 달아서 목줄지가 갑자기 쭉 내려가게 한다는 것은 미끼가 너무 빨리 내려가고 미끼가 봉돌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목줄지가 한 3m 정도를 채비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계속 목줄지가 조류의 흐름을 따라서 미끼가 끌고 가니까 목줄지가 따라 내려가는 거죠. 목줄지의 내비게이션 기능에서 중요한 것은 미끼가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채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때로는 미끼도 빨리 내릴 필요성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미끼는 천천히 내리면서 여러 층을 탐색하는 와중에 입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끼가 너무 빨리 내려가는 경우 미끼가 봉돌보다 위에 위치해 V자 모양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끼를 빨리 내려야 할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목줄치가 한 3, 4m 정도 내려갔네요. 그럼 목줄의 길이가 저 같은 경우 4m, 목줄지하고 지금 어신치의 길이가 4m, 약 8m 수심층을 탐색하는 겁니다. 뱅에돔 낚시하는 지역은 물색이 맑기 때문에 대부분 목줄치가 한 4, 5m 내려갈 때까지 보이죠. 그래서 자기 채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림짐작으로라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목줄치가 계속 내려가는 거는 미끼가 달려있다는 증거예요. 미끼가 달려있기 때문에 미끼가 채비를 끌고 내려가서 목줄치도 딸려 나오고, 지금은 계속 딸려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어신을 기대하고 있어도 됩니다. 이럴 때 찌가 한번 쫙 끌려 들어가서 고기가 한 마리 딱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낚시의 재미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채비를 갖추고 공략층을 겨누면서 입질을 받는 게 아닐까 싶다. 자, 목줄지의 두 번째 기능, 두 번째 중요한 기능, 쿠션 역할을 한다. 목줄지의 두 번째 기능은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고기가 미끼를 물어 목줄을 당겼을 때 어신이 바로 던질지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던질지보다 부력이 약한 목줄지에 먼저 전달됨으로써 완충작용을 하게 돼 고기가 미끼를 충분히 먹을 수 있게 위화감을 없애준다. 무슨 얘기냐? 채비가 수중에서 이런 식으로 떠 있게 되면은 이 목줄지는 부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뜰라는 힘을 가지고 있죠. 밑에서 끌고 내가, 그래서 부력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약간 뜨는 각도가 생기고, 이 밑은 부력이 없이 봉돌이 달렸게 이런 식으로 각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구조를 보면 다시 목줄은 내려가고 목줄진 여기 있고 어신진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왜 쿠션 작용이 되면 고기가 미끼를 물어서 목줄을 당겨줬을 때 바로 이 어신지에 저항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때 목줄지가 싹 잠겨주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 각도에서 당겨지면 여기에 감겨지겠죠. 그러면서 고기가 미끼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줄지가 있고 목줄지가 없고 할 때 고기가 물었을 때 상황이 어떠냐면은, 목줄지가 없었을 경우는 입 바깥에 걸리거나 아니면 허챔질이 많은데, 반면에 목줄지를 쓰는 경우는 허챔질이 적어지고 채비가 바늘을 고기가 삼키는 경우가 많아지죠. 그건 목줄지의 그 쿠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목줄지의 쿠션 작용은 얕은 수심층을 공략할 때 사용하는 2단 막대지의 기능과 흡사하다. 즉,
뱅에돔의 미약한 입질까지 순간적인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특히 뱅에돔처럼 예민하게 이를 데 없는 대상어를 공략하는 낚시인들에게 2단 막대지와 목줄지의 쿠션 기능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낚시 패턴을 고려할 때 허첨질이 많이 나타나는 분들은 목줄지의 쿠션 작용을 알고 그것을 응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뭐 여름에 들어서 날씨가 하도 더우니 지금 아침 8시 반인데 뜨거워서 저절로 그런지 찾아 들어가게 되네요. 갯강구하고 똑같아지네, 갯강구하고. 자, 목줄지의 세 번째 기능. 세 번째 기능은 어신을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요새 목줄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얘기되는데 대부분 뭐 얕은 수심에 있는 고기를 잡을 때 어신을 잡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목줄지의 기능 중에 한 가지에 속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 기능만 원한다면 목줄지보다 막대줄 쓰는 게 훨씬 낫죠. 자, 목줄지의 기능 중에 세 번째 기능은 어신을 잡아주는 기능인데, 막대지하고 조금 틀린 거는 뭐냐면은 목줄지는 옆으로 가는 어신도 표현을 쉽게 해준다는 거죠. 막대지는 일단 어신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어신이 주가 되는데, 목줄지는 옆으로 움직이면은 똑같이 어신지가 있고 목줄지가 있었는데 방향이 바뀐다. 이것도 어신 중에 하나입니다. 고기가 야침을 때. 이런 때 어신, 그 다음에 고기층을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죠. 이단 막대지와 목줄지는 공통점이 많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열해 보면서 서로의 채비를 비교해 보자. 2단 막대지 고정채비는 장점으로서는 첫 번째, 어신을 바로 어느 층에서 무는지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가장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재미있다는 거. 막대지가 싹 들어가고 그 다음 어신지가 딱 들어간 그 재미가 정말 한번 해보시면은 야, 이런 재미구나 하고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목줄지의 가장 큰 기능은 첫 번째 내비게이션, 길 안내자 역할. 두 번째, 쿠션을 주는 역할. 채비에 쿠션을 줘서 고기가 미끼를 먹을 때 위화감을 없애는 작용. 세 번째, 그 어신지의 기능으로서 약한 입질이나 옆으로 가는 얕은 층의 입질을 잡아내는 이 세 가지 기능이 목줄지의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2단 막대지와 목줄지의 공통점은 완충작용에 의한 입질의 신속한 파악에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입질을 받는데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 둘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단 막대지는 얕은 수심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목줄지는 좀 더 깊은 수심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2단 막대지와 목줄지의 첫 번째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2단 막대지와 목줄지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또 하나 단점도 있습니다. 깊은 수심을 공략하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2단 막대지 채비를 쓰는데 전제 조건은 물고기가 그 목줄의 길이만큼 5m 선까지 떠준다는 전제 조건에 한해서 낚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기가 뜨거나 떠서 보이는 경우는 바로 쓸 수 있겠지만은 만약 떠서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은 고기를 뜰 수 있도록 밑밥을 어느 일정 부위에 집중을 시켜야 될 겁니다. 2단 막대지는 수직으로 작용하는 입질만 파악할 수 있는 데 비해 목줄지는 수직, 수평으로 작용하는 입질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두 번째 차이점이다. 따라서 공략층의 깊이에 따라 눈으로 확인 가능한 얕은 수심층을 공략할 때는 2단 막대지를, 좀 더 깊은 층을 공략할 때는 상하 좌우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목줄지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 세 가지 목줄지의 기능은 첫 번째, 내비게이션 기능, 밑밥이 흘러가는 대로 채비를 유도해주는 기능. 두 번째, 쿠션을 주는 기능, 고기가 먹이를 먹을 때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찌와 바늘 사이에 각도를 줘서 쿠션을 줘서 충격을 완화해서 고기가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기능. 세 번째, 어신을 잡아주는 기능. 이 세 가지가 목줄지의 중대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점점 날씨는 더워지고
뱅에돔은 아직도 입질을 외면하고 있다. 뱅에돔의 입질을 받기 위해 박범수 씨는 갖은 노력을 다해보지만 뱅에돔은 아직 소식조차 없다. 뱅에돔은 잘 낚일 때는 때를 지어 낚이고 안 낚일 때는 한 마리도 낚기 힘들다더니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듯 싶다. 특히 오늘처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의 마지막 날, 종적을 감춘 뱅에돔은 꼬리조차 보여줄 생각이 없는 듯하다. 한여름 무더위를 견디며 낚시를 하느라 힘이 들고 이렇게 힘들여 낚시를 하는데 한 마리도 낚여주지 않으니 그것이 더욱 힘들다. 목줄지는 원체 막대지에서 개발됐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막대지를 쓰는 사람들이 봉돌을 좀 많이 달아보니까 막대지가 가라앉아서 막대지의 기능이 없어지는 반면에 막대지가 조류를 따라가는 기능이 생기더라. 그래서 막대지가 목줄지로 개발되게 된 거죠. 목줄지를 일본에서는 나비라 부릅니다. 나비. 나비가 무슨 뜻이냐?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영어로 하면 내비게이션인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발음을 못해서 나비게이션 이러거든요. 그래서 나비 이렇게 부릅니다. 목줄지의 기능은 아까 먼저 설명드렸던 제일 처음에 내비게이션 기능, 그 기능이 제일 주가 돼서 개발이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목줄지는 막대지의 형태에서부터 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는데 막대지의 형태를 띠는 목줄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목줄지는 원래 막대지의 변화 과정에서 개발된 것으로 막대지가 깊은 수심층을 공략할 수 없기 때문에 봉돌을 달아 깊은 층을 공략하다 보니 결국 목줄지의 형태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막대지는 어떤 형태로 변하면서 목줄지가 되었을까? 조금 더 막대지가 줄어들면서 짧아지는 게 목줄지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고요. 세 번째로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목줄지화 된 겁니다. 막대지가 이런 순서로 변했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막대지가 이렇게 작아졌다가 작아지면서 가라앉는 걸 하다 보니까 좀 더 작아진 이런 형태로 막대지에서부터 목줄지로 변화되어 온 겁니다. 찌 모양으로 보자면 목줄지는 좀 더 깊은 수심층의 공략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2단 막대지에 비해 점점 길이도 짧아지고 두께도 얇아졌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 다른 방법으로 진화되어 있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기울지, 나나매찌입니다. 이 기울지가 원체 어신지로 하게 되면 이만큼 크지요. 큰 찌가 점점 줄여서 목줄지로 쓰려고 이렇게 작은 형태로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통형 구멍찌에서부터 목줄지 형태로 변형된 목줄지가 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목줄지가 어떤 형태로 많이 쓰이냐? 첫 번째 보여드렸던 고리형. 이게 목줄지를 쓰는 경우는 대개 원줄하고 목줄하고 직결을 하지 않습니까? 직결을 하면은 채비를 멈춰줘야 되는 기능이 있는 멈춤봉이 필요하게 되죠. 이 멈춤봉이 가운데 들어가고 이 멈춤봉에서부터 목줄지가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해서 개발된 게, 변형된 게 이런 식으로 고리형 목줄지가 있습니다. 자, 밑에 고리가 있어서 여기다 탈착해서 끼워 쓸 수 있는 형태죠. 자, 제로찌,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G2, 이것처럼 B, 봉돌을 많이 물려 사용할 때 쓰는 B, 큰 형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형태로 발전되어 온 것은 꽃기식 방식이죠. 이렇게 멈춤봉에 고무를 남겨놓고 핀을 빼고 고무만 남겨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목줄지는 지금 양쪽에 고무가 있죠. 그리고 안에 핀이 있고 목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홈이 있게 돼 있죠. 이런 찌는 아까 멈춤봉을 사용할 때 그 안에 있는 핀만 빼고 한쪽에다가 끼시고 그 다음에 목줄지를
여기다 세팅하고 원줄이나 목줄을 이 홈으로 집어넣고 반대편에 고무를 세팅하게 되면은 되는 이런 형태의 목줄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탈부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아까 고리형하고 이런 저 꽃기신형은. 또 목줄지의 다른 형태, 세 번째 형태는 이 고무들이나 이런 게 스토퍼를 언제 가벼운 채비를 쓰게 되면은 이런 스토퍼를 사용해서 찌를 멈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찌를 멈춰주는 스토퍼하고 목줄지를 하나 세팅하면 어떨까? 이래서 개발된 게 M 목줄지라는 이런 목줄지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미하라 명인이 개발했기 때문에 미하라의 M을 따서 M 목줄지를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사용하느냐? 먼저 이 홈에다가 원줄이나 목줄을 넣게 됩니다. 그럼 후 이 틈에다가 이 핀을 뒤에서 밀어서 딱 넣어주기만 하면 고정이 되죠. 그래서 이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주 안정되게 고정이 돼요. 그래서 목지 스토퍼 역할도 하면서 목줄지의 기능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목줄지가 개발되었는데 전혀 다른 형태로 또 개발돼서 변형되어 목줄지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보여드린 그 구멍지형 목줄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 이게 낚시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변형이 된 거죠. 목줄지 전유동용 목줄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면은 뱅에돔이 여름, 봄, 장마 전후에는 굉장히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느 수심층에서 뭐 떠오르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수시로 떠오르는 수심층이 얕아졌다 깊어졌다 변형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기다 이렇게 생긴 거를 끼워 넣고 여기다 바늘을 달면은 제일 처음에 바늘이 안착되면 여기 이렇게 채비가 정렬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바늘이 끌려내려면 점점 줄이 이렇게 빨려 나가면서 목줄지는 수면에 떠 있습니다. 떠 있다가 예를 들어 그 스토퍼가 스토퍼가 있는 데까지 닿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목줄지가 다시 물속으로 내려가게 되죠.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뱅에돔이 떠서 물 때는 천천히 채비가 내려가는 속도에 따라서 수면에서부터 어느 층에서 입질이 오더라도 바로 어신지 겸 목줄지가 빨려 들어간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제일 처음에 개발된 게 현재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아주 작고 귀엽지 않습니까? 뭐 오렌지도 있고 레드도 있고 옐로우도 있고 몇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전유동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바늘을, 자,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바늘 위에 목줄지를 그냥 놔두죠. 이런 경우 그 채비를 조금 빨리 내리기 위해서 봉돌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G5 같은 아주 작은 봉돌, G5나 G6 같은 걸 작은 봉돌을 물려두면 목줄지가 요거 이상 안 내려가겠죠? 던질 때. 그러다 채비가 수면에 닿자마자 채비가 정렬되고 내려갈 때 목줄지가 이렇게 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0cm에서만 어신이 오더라도 이런 목줄지가 싹 내려가요. 점점 내려가다 어느 층에서 어신이 오면 확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아주 얕은 수심층에서 고기를 잡아낼 때 목줄지를 가지고 전유동도 합니다. 목줄지 전유동을 하다가 뭐 얕은 수심층에서 고기가 어신이 없어 가지고 다시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살려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이런 핀이 부속품으로 들어있는데 이런 핀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쑤실 때 쓰는 요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밑에서 딱 눌러서 껴주기만 하면 딱 고정이 되겠죠. 고정되면 고정된 목줄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잡어가 많으니까 뱅에돔은 지금 못 잡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잡어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목줄지 전유동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줄지는 막대지로부터 변화되는 과정에서 기능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변형되어 왔다. 우선 막대지에서 변형된 막대지형 목줄지, 멈춤 방지봉에 세팅하기 위한 고리형 목줄지, 양쪽 핀을 끼는 목줄지, 관통형 목줄지까지 다양하다. 그 중에서 관통형 목줄지를 이용한 목줄지 전이동 방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자. 목줄지가 있고 밑에 봉돌이 있고 바늘이 있죠. 한 10cm 정도 벌려놨는데 목줄지가 요 밑으로는 못 내려갑니다. 그 대신 이 위로는 4m 목줄의 길이만큼 유동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게 내려가면서 예를 들어 30cm에서 어신이 오더라도 어신이 나타나고 한 1m 내려가서 어신이 오더라도 어신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4m 폭의 목줄 중에 운영하면서 어느 층에서 어신이 나타나나 뭐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뱅에돔이 오늘은 지금 많이 안 떠오르니까 잡어는 엄청이 많네요. 잡어 상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 위에 바로 목줄지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물에 돌아가면은 바로 어신이, 그 고기가 위에서 떴다면 어신이 나타나게 되죠. 자, 고기가 물고 조금만 있더라도 바로 목줄지가 끌려 들어가죠. 자,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뱅에돔이 얕은 수심에 떴을 때, 물론 이건 극단적으로 한 10cm를 주고 한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뱅에돔이 이렇게도 무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1m, 2m 해서 물게 되면은 요거만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려가다 싹 내려가게 되면 어신이라 하시면, 어신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겁니다. 뱅에돔 조항이 좋기로 소문난 매물도에서의 출조. 하지만 훌륭한 포인트도, 다양한 목줄지를 이용한 기술적인 방법도 강렬한 여름의 더위는 이기지 못한 듯하다. 아쉽게도 오늘 출조에서는 뱅에돔 낚시 4개 말해봐 사상 처음으로 단 한 마리의 뱅에돔도 낚지 못한 채 끝을 맺는다. 아, 덥네요. 진짜 아침 지금 9시 반인데 이렇게 덥네요. 자, 저희 사람들이 혹서기, 여름에 혹서기에 들어서면 이렇게 더워하듯이 뱅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뱅에돔도 지금 이제 장마가 끝나는 8월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깊은 수심층에 내려가서 잘 입지를 안 하죠. 전반적으로 안 하죠. 물론 어디 하는 장소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고기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9월, 10월까지 아마 이어질 겁니다. 오늘 이 매물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줄지를 이용해서 뱅에돔 낚시했는데 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중요한 거, 목줄지의 기능. 첫 번째, 내비게이션. 밑밥뒤를 찾아서 미끼를 보내주는 기능. 두 번째, 쿠션 작용을 하는 기능. 고기가 미끼를 먹을 때 본지에 나타나는 저항을, 그 위화감을 목줄지가 쿠션을 역할을 통해서 없애주는 기능이죠. 세 번째, 어신을 잡아내는 기능. 얕은 수심에서 나타나는 어신 또는 전후 좌우로 옆으로 가는 어신을 잡아주는 기능을 목줄지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뱅에돔 낚시에 대해서, 목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좀 더 저희가 조항 정보를 확실하게 알아본 다음에 고기가 많이 나오는 장소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뱅에돔 낚시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